네, 이번에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벌써 2016년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경제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저번에 연말정산 얘기했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 포인트가 있었지라고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매년 소멸되는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가요,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멤버십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쌓인 포인트가 안 쓰면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별도로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 가입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 비율이 40%대에 그친다고 하네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포인트를 어떻게 쓰느냐?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운영하는 멤버십 회원 전용 쇼핑몰이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엔 초콜릿이라고 불리는 팀 멤버십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고요. KT는 올레샵, LG U+는 U+ 패밀리샵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 가보면 다양한 제품을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파는데요. 회원들은 가격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100% 결제할 수 있는데 통신사는 자기 돈을 좀 들여야 한다는 거, 그게 좀 다르고요. 또 이 포인트 매년 갱신하지 말고 또 누적할 수는 없는 건지 소비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포인트 관련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얼른 쓰셔야겠어요. 네, 그리고 한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석 달째 상승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죠? 지금 한 3%에서 4%인데요. 네. 어제 알려진 한국은행이 10월달 기준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연 2.8%로 웃돌았다고 합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이유 뭘까요? 그게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시장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요소가 가장 큰데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거의 확실히 전망이 되고 또 트럼프 집권으로 인한 여러 우려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주택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서민층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죠.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일단 보금자리론의 이번 달 금리를 전달과 같게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한 2.5% 수준인데요. 그러나 내년 시장 금리 변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혀서 금리 인상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은퇴 가구랄지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임대주택을 보면은 늘 좀 작고 좁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자녀 가구들한테는 좀 굉장히 불편함이 컸는데 이제 좀 다자녀 가구들한테 좀 큰 임대주택이 이렇게 공급된다면서요. 네, 국토교통부가 법을 개정해서 연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입 임대주택은 LH나 지방공사 등이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에게 시세의 30-40% 수준으로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방이 3개 이상이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넘는 이 매입 임대주택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미성년 자녀에는 물론 태아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돼도 이 매입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줍니다. 지금은 50% 이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겁니다. 네. 요즘 또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데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공공기관들이 내년에 최대 규모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고요? 네, 이런 소식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획재정부가 321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신규 채용 계획을 뽑아봤더니 모두 19,000여 명을 뽑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채용 인원이 많은 공공기관을 일단 살펴보면요. 한국전력이 1,200여 명 정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0명이 좀 넘습니다. 이 밖에 서울대병원, 또 한국수력원자력, 기업은행,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농어촌공사 등도 많이 뽑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채용 예정 인원인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공기관들이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네. 정부가 이제 그걸 꼼꼼히 보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과연 약속한 대로 신규 채용이 계획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관별로, 공공기관별로 그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